중국 동부 산둥성. 이곳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진 새벽 3시경. 한참 전에 퇴근하고 조용해진 금은방 주변에 복면 괴한이 등장하는데요. 얼마 후 이 괴한은 금은방의 유리창을 가차없이 깨부숴버리고 안으로 진입한 뒤 가게 안에 귀금속들을 쓸어 담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던 괴한은 한국인 사장으로부터 일평생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한국인 김상우라고 합니다. 값비싼 귀금속을 취급하는 영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이 제가 부잣집 자식이거나 큰 돈을 벌어서 유유자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가난하고 힘든 유년기 시절을 보냈고 대학교 학자금도 저 혼자 벌어서 공부했지요. 저의 전공도 사실은 귀금속 관련 전공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화려하고 값비싼 귀금속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영업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 결과 큰 빚을 지기는 했지만 지금의 제 가게를 가질 수 있었죠. 사실 지금도 매달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지만요. 제가 이곳 중국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특전사를 현역으로 지냈던 혈기왕성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탓에 전역한 이후에도 특전사 시절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늘 운동과 산악 훈련 등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왔죠.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일을 꾸준하게 했다기보다는 그저 그 시절의 그 기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에 말뚝을 박아서 계속 군인 생활을 했더라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는 생업에 오롯이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의 유일한 취미였던 산악훈련과 운동을 점점 소홀히 하는 상황이죠. 사는 게 빠듯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특전사 시절의 기억은 추억으로 남긴 채 금은방 사장으로서의 인생에만 집중하기로 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절상 낮보다 밤이 짧은 시기였죠. 5년째 잘 운영하던 금은방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제 인생에도 큰 위기가 닥쳤다는 뜻이죠. 차라리 장사가 잘 안 되거나 하는 상황이 더 낫다고 생각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금은방은 장사가 크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밥을 못 먹고 사는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일 자체를 워낙 좋아하고 즐겼기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취미생활과 특전사 훈련까지 포기하면서 금은방 운영에 올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랬기에 더욱 허탈한 지금의 상황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금은방이 도둑에게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워낙 고가의 물건들을 취급하는 영업장이다 보니 평소에 보안에 신경을 써두었던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날 밤 금은방의 유리창이 깨져버리던 그 시각에 저는 한창 꿈나라에서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란한 알람 소리에 잠을 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가 금은방의 유리창이 깨져서 보안 경고를 해주는 소리라는 걸 알아챘죠. 처음에는 사실 진짜로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보안시설의 센스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한 에피소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게 내부의 CCTV를 확인한 저는 눈썹이 휘날릴 정도의 속도로 가게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CCTV로 확인한 가게의 내부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거든요. 가게로 들어가 상태를 확인해보니 가게 안이 횡한 느낌이 들 정도로 물건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의 가게가 도둑에게 완전히 털렸던 겁니다. 대충 눈짐작으로 계산해봐도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재물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런 느낌이 비단 그날 밤의 새벽 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찔한 느낌이 제 몸을 감쌌죠. 아직 빚도 다 갚지 못한 상태인데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순간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불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재빨리 움직인다면 도둑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저는 불이 나게 밖으로 뛰어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멘탈이 반쯤 나간 상태이긴 했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저 스스로가 도둑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디로 숨을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최대한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 시간에 어디에도 인기척이 있는 곳은 없었고 그 은한 고양이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가운데 저의 오토바이 시동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점점 의미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게 안에 설치된 CCTV가 생각났습니다. 워낙 급하게 확인하고 가게로 온 것이라서 제대로 영상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곳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간 저는 CCTV 영상들을 확인하면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둑놈은 전문적으로 이런 짓을 해오고 있던 놈으로 보였습니다. 장갑까지 끼고 들어와서 가게의 귀금속들 3천만 원 상당을 훔쳐가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5분 남짓이었습니다. 검은 복면까지 쓰고 나타나서 얼굴이 확인도 되지 않았죠. 전문가의 냄새가 짙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그 어떤 증거나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만 있었기에 마찬가지였죠. 결국 저는 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안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공안의 반응은 시큰둥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고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 이런 사건들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었죠. 결국 저는 공안의 손에만 이 일을 맡겨 두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도난당한 제 물건을 찾지 못한다면 저는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빚이 한가득한 지금의 상태라면 조금 심한 말로 제 인생이 끝장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건을 제가 가만히 방관하도록 놔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막연한 불안감은 저의 결단력과 행동력에 막대한 연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했고 곧바로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저는 직접 그 도둑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특전사 현역 시절의 그 열정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죠. 무조건 해낸다는 자신감.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라는 각오. 그런 생각들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정신을 가다듬고 도둑이 남긴 아주 사소한 증거나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장갑을 끼고 있어서 지문도 없었고 얼굴도 노출되지 않아서 그 도둑 입장에서는 완벽 범죄라고 생각했을 듯 싶었죠. 만약 이 가게가 제 가게가 아니었다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도둑놈은 자신의 완전 범죄를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사라졌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독 특이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도둑놈이 입고 있는 옷은 등산복이었고 신발까지 등산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게 귀금속을 담아간 가방도 산악용으로 보였죠. 그때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산이 있었나? 있다면 이쪽 산에서 다른 산으로 넘어간다면 그럼 안 들키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결론을 내린 저는 근처에 있는 산을 모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개방된 산은 총 3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야 했습니다. 단순히 운에만 맡기는 건 확률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이디어 하나가 번뜩였습니다. 평소에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게 편해서 오토바이만 타고 다녔는데 처박아 두었던 차량에 배터리 충전 겸 어저께 가게 근처에 세워두고 한동안 시동을 걸어둔 기억이 났죠. 블랙박스. 잘하면 거기에 잡혔을지도 몰라.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저는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CCTV에서 보았던 등산 복장의 괴한이 오토바이를 탄 채 도주하는 게 찍혔거든요. 게다가 그 도둑놈이 가는 방향으로는 산이 존재했습니다. 그 산은 아주 작은 산이라서 입구와 출구가 하나뿐인 산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4시간 정도의 코스였는데 이미 도난 사건이 벌어진 지 2시간이 지날 때라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사건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가게를 털어간 도둑놈은 공안에 넘겨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도난당한 저의 물건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요? 결국 저는 도둑이 도망간 곳으로 추정되는 등산로를 뛰어서 쫓아갔고 불과 1시간 만에 도둑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제압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안에 인계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저의 특전사 시절의 기억들과
저녁 후에도 꾸준하게 운동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점을 손꼽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덕분에 산악에서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지름길로 도둑놈을 앞질러 갈 수 있었거든요. 그건 체력적인 문제와 평소 산악 훈련이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소홀했던 운동과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는 게 바쁘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떨면 그 정도의 시간은 낼 수 있더군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그동안 생각만 하고 있던 일들을 못하고 계신다면 하루에 1시간만 더 부지런을 떨어보세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1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한국인 김상호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